안녕하세요. 숲을 읽어주는 자매지속인자 마술사입니다. 물러나는 지혜와 용기. 이성수. 범수 채택 열전. 사람들은 나아가는 용기는 배우지만 물러나는 법은 배우지 않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러날 만한 자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오르는 법은 배우지만 내려오는 법은 배우지 않으니 어디가 정점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운 액을 이겨내고 많은 것을 성취하면 흔히 고생하던 시절에 대한 보상심리 때문에 성취한 것에 더 집착하고 그 과정에서 소박한 뜻을 읽고 판단하기 어려진다. 성공을 거듭하면 자기 생각은 모두 옳다는 확신이 강해지고 확신은 고집이 되면서 눈과 귀가 흐려진다. 범수는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채택의 말을 들어 화를 벗어났고 채택 또한 자리에 집착하지 않아 말로를 보존할 수 있었다. 사마천은 이를 흔치 않은 사례로 보았다. 사마천은 이 두 사람에게 의외로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채택이 진 소왕을 설득하는 과정, 진나라에서 수가를 다시 만난 사형, 그리고 채택이 범수를 설득하는 변설 등이 장황하게 소개되었다. 하지만 사마천이 보기에 두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고넥을 잘 참고 이겨낸 것, 다른 하나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때에 맞게 물러난 것. 그래서 이 글에서는 두 장면을 빼고 모두 생략했다. 두 사람이 진날의 재상으로 있던 시기에 국제정세는 다른 세가와 열전에서도 충분히 다뤄졌기 때문이다. 일락월출, 서산에 해가 지자 동산에 달이 뜨다. 범수의 영화가 시들해지자 채택의 시대가 펼쳐지는데 그 과정이 마치 고리로 이어진 듯하다. 위나라와 제나라에서 치욕을 참고 강대국 진에서 위험을 떨쳤다. 현자를 추대하여 자기 자리를 내놓은 미덕을 두 사람이 보여준다. 19번째로 범수와 채택의 열전을 지었다. 범수는 위나라 사람으로 자는 숙이다. 제후에게 유세하여 위나라 왕을 섬기고자 했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 먼저 중대부 수가를 모셨다. 수가가 위나라 소왕을 위해 제나라의 사신으로 갔는데 범수도 따라갔다. 몇 달을 머물렀으나 내세울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제나라 양왕이 범수의 제주를 듣고 사람을 시켜 황금 10건과 소고기 몇 수를 내렸는데 범수는 사례만 하고 받지 않으려 했다. 수가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노했다. 범수가 위나라의 비밀을 제나라에 알려준 까닭에 이러한 대접을 받은 것이라 여긴 것이다. 그는 범수에게 소고기와 술은 받되 황금은 돌려주게 하였다. 귀국해서도 범수에 대한 노여움이 풀리지 않아 재상에게 알렸다. 재상은 위나라의 여러 공자 중 하나로 이름이 위제였다. 위제는 매우 화를 내며 집안 사람을 시켜 태형을 가해 범수의 갈비뼈와 이빨을 부러뜨렸다. 범수가 죽은 채 하자 대자리에 넣고 말아 척간에 두었다. 빈격 중 술에 취한 이들이 범수에게 오줌을 넣었다. 일부러 욕을 보이면 뒷날을 징계하여 허튼 소리가 안 나오게 하려 한 것이다. 범수는 대자리 속에서 간수에게 말했다. 내 보내주면 반드시 크게 보답하겠소. 간수는 대자리 속의 시신을 내다버릴 것을 요청했다. 위제는 술에 취해 걸으라고 했다. 범수는 빠져나올 수 있었다. 위제가 후회하여 다시 범수를 찾아오라고 했다. 위나라 사람 정한팽이 그 말을 듣고는 범수를 데리고 달아나 숨었다. 범수는 성명도 장록으로 바꾸었다. 이무를 진소왕이 알자 완계를 위나라의 사신으로 보냈다. 정한팽이 신부를 속이고 시종이 되어 완계를 모셨다. 완계가 물었다. 위나라에서 서쪽으로 모시고 갈 만한 현재가 있어? 정한팽이 말했다. 저희 마을에 장록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주근을 뵙고 천하의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원수진 사람이 있어 낮에는 뵐 수가 없습니다. 완계가 말했다. 밤에 함께 오시오. 정한팽이 밤에 장롱과 함께 완계를 만났다.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완계는 범수의 능력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선생께서는 삼정강 개봉 서남쪽 30km 남쪽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엄밀히 약속하고 갔다.
왕개는 위나라를 떠나 약속 장소에 들러 범수를 태워 진나라로 들어갔다. 한 곳간 서쪽에 호흡에 이르자 멀리 서쪽에서 수레가 오는 것이 보였다. 범수가 누구냐고 묻자 왕개는 제상야 후가 동쪽 고을들을 순행 중이라고 했다. 범수가 말했다. 양후는 진나라의 권력을 꽉 잡고 있으면서 세객들이기를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욕보이기 십상이니 차라리 수레 안에 있겠습니다. 잠시 후 양후가 이르러 왕개를 위로하고는 수레를 세운 채 말했다. 간동에 병고라도 있습니까? 없다고 하자 또 물었다. 알군께서는 혹 세객과 함께 오지 않았겠지요?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못 되며 남의 나라만 어지럽힐 뿐입니다. 왕개가 말했다. 감히 그럴 리가요. 곧 헤어졌다. 범수가 말했다. 양후는 꽤가 많은 분이라 들었는데 일처리가 총명하지 못하군요. 아까 수레 안에 사람이 있을까 의심하면서도 깜빡 수색을 잊었던 것입니다. 수레에서 내려 걸으면서 말했다. 그는 후회할 게 분명합니다. 심여리를 가자 과연 기병을 돌려보내 수레 안을 수색했다. 아무도 없자 거쳤다. 진왕은 범수에게 엉성 낙양성 남쪽 100km 지점 노산현을 봉하고 엉후라 했다. 진나라 소왕 41년의 일이다. 오는 뒤 소왕은 엉후의 계책을 써 반감내로 조나라를 속였다. 조나라는 이에 넘어가 마복군 조사의 아들 조과를 연파장군의 자리에 앉았다. 진나라는 장평에서 조나라를 격파하고 한단을 표위했다. 얼마 안 있어 엉후는 무왕군 백기와 사이가 틀어지자 소왕에게 상소하여 그를 죽이게 했다. 정한평을 청구하여 조나라를 치게 했다. 정한평은 조나라 군대에게 포위되어 위험해지자 2만의 군사를 데리고 투항하고 말았다. 엉후는 멍석 위에 앉아 죄를 청했다. 진나라법에 사람을 청구했는데 그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며 청구한 사람이 그 죄를 받게 되어 있었다. 엉후의 죄는 멸족에 해당하는 일이었다. 소왕은 엉후의 마음이 다칠까 두려워 나라 안에 영을 내렸다. 정한평의 일을 말하는 자는 그의 죄를 대신 물을 것이다. 엉후에게는 날로 대접을 더욱 극진하게 하여 그의 뜻을 쫓았다. 2년 뒤 하동 태수 왕개가 외국과 내통하다가 법에 걸려 처형당했다. 엉후의 마음은 날로 불안해졌다. 엉후의 마음은 위축되어 어떤 계책을 내야 할 바를 몰랐다. 채택이 이 소식을 듣고 진나라로 갔다. 권력을 차지한 범수는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적을 물리치고 자기 사람을 주변에 배치했다. 그러면서 판단력이 허려지고 이에 따라 나라 사정이 어려워졌으며 자연 그의 처지도 곤란해졌다. 채택은 옛나라 사람이다. 외국에 유학하며 크건 작건 간에 여러 차례 제후들에게 유세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당그라는 사람에게 자기 얼굴을 보여주며 말했다. 선생께서 이때의 상을 보고 100일 안에 권력을 잡는다고 말했다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당그가 그렇다고 하자 자기도 봐달라고 했다. 당그가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선생은 덜창코에다 등이 솟았고 튀어나온 이마에 안짱다리로군요. 성인은 관상이 안 통한다고 하는데 선생이 거의 그 수준입니다. 채택은 당그가 놀리는 걸 알고 말했다. 부기는 충분하고 알고 싶은 것 수명입니다. 당그가 말했다. 선생의 수명은 앞으로 43년이 남았습니다. 채택은 웃으며 살해하고 떠나가며 자기 마부에게 말했다.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고 마음껏 말을 달리고 황금 인권을 품고 자주세 관대를 두르고 군주의 앞에서 업냥하며 부귀를 누린다면 43년으로 충분하지. 조나라로 갔으나 쫓겨났다. 한가 위에 갔다가 길에서 짐을 빼앗겼다. 자기가 추천한 정한평과 왕개가 진나라에 죄를 지어 엉후의 처지가 곤란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서쪽으로 진나라에 들어갔다. 소왕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을 시켜 이런 말을 퍼뜨렸다. 연나라 빈개 채택은 천하의 호걸이자 지혜로운 선비로 그가 진왕을 만나기만 하면 진왕은 틀림없이 엉후를 내치고 그 지위를 거둘 것이다. 엉후를 격동시키려 한 것이다. 엉후가 듣고 말했다. 오제와 3대의 사적과 제자 백가의 학설들을 내 다 알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의 변수를 내 모두 끄끄끄는 잿간놈이 어찌 내 자리를 빼앗는단 말이냐. 채택을 불러오게 했다. 채택은 들어와 엉후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엉후는 기분이 언짢았던 터라 그를 보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눈을 내리던 채 따져 물었다. 그대가 나 대신 진나라 지상이 되겠다고 큰소리 쳤다는데 사실이요? 채택이 그렇다고 하자 엉후가 그 까닭을 물었다. 채택이 말했다. 어찌 이리 생각이 더디십니까? 공을 이루며 떠나는 것이 사계절의 질서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온몸이 건강하고 손과 발이 자유롭고 이목이 총명하고 마음이 지혜로운 것은 모두 선비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채택이 다시 말했다. 인을 닦고 의를 지으며 도를 베푸고 덕을 실천하여 천하의 그 뜻을 펼쳐 천하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다 군왕으로 추대되는 것이 말로 총명하고 지혜로운 선비의 바람이 아닐까요? 엉호가 그렇다고 하자 채택이 다시 말했다. 부귀로 영예를 누리면서 이치대로 만물을 이루어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자리에 두고 수명의 길을 천수를 다 누리고 천하가 그의 정통을 잇고 그의 공업을 지켜 무궁토를 후세에 전하고 명예와 실직이 들어맞아 그 언택이 천리 밖까지 흐르고 대대로 그를称颂하는 소리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 이야말로 도덕의 부절이자 성인이 이런 바 상스러운 좋은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채택이 말했다. 상구는 세운공이 이러저러 하지만 거열행에 처해졌습니다. 백기는 세운공이 막대했지만 끝내는 군주가 내려준 검으로 두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모기는 대단한 공을 세웠지만 사지가 찍힌 행보를 당했습니다. 대부종은 그 공이 천하에 드러나 신망이 두터웠지만 구천은 끝내 그를 저부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내부는 공이 이루어졌는데 떠나지 않아 이런 화를 당한 것이지요. 이야말로 패기만 하고 굽힐 줄 모르며 가기만 하고 돌아올 줄 몰랐던 셈이지요. 하지만 법년은 달랐습니다. 공명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을 피해 오래도록 도주공으로 살았지요. 도박꾼들 아시죠? 그들은 한 번에 다 걸기도 하고 나눠 걸기도 하는데 이를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 천하로 하여금 진나라를 두려워하게 하고 진나라가 원하는 바를 얻게 된 것은 누가 뭐래도 당신이 지극한 공입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진나라에서 공적을 나눌 시점입니다. 물에 비추는 자는 얼굴을 보지만 사람에게 비추는 자는 기흉을 안다고 합니다. 서경에는 공을 이룬 자리에 오래 머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 네 분의 재앙을 당신은 어째서 자처하려 하십니까? 바로 지금 재상의 인권을 반납하고 현재를 청구하여 그에게 주게 하시고 자연으로 물러나십시오. 아까와 떠나지 못하고 혹시나 하여 머뭇거린다면 저 네 분의 하가 닥칠 것입니다. 역경에 항룡유회라 했는데 이는 올라가기만 하여 내려올 줄 모르고 펴기만 하고 접을 줄 모르면 앞으로만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응호가 말했다. 옳은 말씀이군요. 욕심이 거칠 줄 모르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이미 지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면 거마저 잊는다고 들었습니다. 선생께서는 가르쳐 주십시오. 상과 명도로 따르겠습니다. 채택을 끌어안쳐 상객으로 삼았다. 엉우는 며칠 뒤 조정에 들어가 진소왕에게 아뢰었다. 저희의 문격중 산동에서 새로 온 자가 있는데 채택이라고 합니다. 벨론에 능한 선비로 산왕의 사적과 오페의 공업 세속에 변하여 밝아 진나라의 정사를 맡길만 합니다. 신이 많은 사람을 보아왔으나 그만한 자가 없었고 신도 그만 못합니다. 감히 아뢰옵니다. 진왕이 불러 이야기를 나눠보고는 크게 기뻐하여 객경으로 임명했다. 엉우는 병을 핑계로 재상의 인권을 반납할 것을 요청했다. 소왕은 굳이 엉우를 잡아두려 했지만 엉우는 병이 위중하다는 핑계를 댔다. 범수가 재상에서 물러나자 소왕은 채택의 계획이 마음에 들어 그를 재상으로 삼았다. 동쪽으로 군사를 내어 주나라를 흡수했다. 채택이 재상이 되고 몇 달이 지나자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다. 처형당할까 두려워 병을 핑계로 재상의 인권을 반납했는데 강성군이란 칭호를 받았다. 진나라에 10여 년을 살며 소왕과 효문왕과 장양왕을 섬겼다. 마지막에는 시황제를 섬겼는데 옛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3년 만에 태사 단을 인질로 들여보냈다. 태사가 옹호 말한다. 한비자는 소매가 길면 춤추기 좋고 미천이 충분하면 장사가 수월하다고 했는데 참으로 옳은 말이다. 범수와 채택은 세상에서 말하는 한 시대의 변사이다. 하지만 제후에게 유세하면서 넉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그 계책의 어슬퍼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나그네로 진나라에 들어가 잇따라 경상의 자리에 올라 천하의 공을 들여올 수 있었다. 그 차이는 바로 국력의 강량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선비와 군주의 만남에는 우연히 작용하니 이 두 사람만 한 현재로서 그 뜻을 펼치지 못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는가. 하지만 두 사람이 고운 액을 겪지 않았다면 어찌 그 뜻이 격동될 수 있었으랴. 짧은 논평에 세 차례나 역접을 나타내는 연자를 사용했다. 사람의 일을 보편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일갈평가할 수 없음을
확정지어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명제는 없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는 한계가 있음을 그것을 초월하는 거대한 힘에 의해 역사가 움직여간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했다. 일국의 용인과 한 몸에 진 때 안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필요한 것들을 잘 섭취해야 한다. 우리 몸이 그렇고 실내의 공기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문화도 그러하다.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또 잘 내보내는가는 발전적 지속의 제일 관건이다. 범수는 위나라에서 반송장의 몸으로 진나라에 들어왔다. 기원전 266년 응후가 되었고 261년 조나라 객파에 큰 공을 세웠다. 채땡은 연나라 출신으로 진나라에 들어와 범수에 이어 재상의 자리에 올랐으며 시황제까지 4명의 왕을 섬겼다. 확인되는 바 그의 마지막 행적은 연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태자 단을 볼모로 들여보낸 일이다. 기원전 231년의 일이다. 범수와 채택이 재상의 자리에 있었던 세월이 30년이 넘고 그 사이에 진은 천하 일통의 대업을 차근차근 진척시켰다. 두 사람은 숨가쁘게 진행된 역사의 큰 행복 속에서 제 몫을 다했고 게다가 자기 한 몸도 온전하게 지켰으니 가상한 일이다. 형기한 몸이 되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으면 내가 미웠을 하기보단 형기한 자리가 맞지 않았으니 서둘러 거기서 내려와 낮은 곳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